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1강 사전학습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전학습 자료집은 수기토론회를 앞두고 수기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에게 관련된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집을 사전학습 자료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전학습 자료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전학습 자료집을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수기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논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또 논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기토론회가 깊이 있는 토론과 수준 높은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누가 사용할까요? 당연히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 자료집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학습 자료집이 만들어지면 일반 시민에게도 일반적으로 배부를 하죠. 수기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및 주요 논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 학습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제1장은 시민공론장이 무엇인가, 시민공론장의 목적, 과제, 논의 방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공론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작성이 되고요. 제2장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기토론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3장은 수기토론회에서 다룰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의제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경우라면 소각장의 필요성, 주민지원 방안, 환경성, 기타 등등 이렇게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4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쟁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소각장 문제라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소각장 건설 주체인 무슨 시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반대 단체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그리고 또 의견과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 주로 쟁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견과 쟁점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의견이 일치가 있고 어떤 부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수기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제5장은 성공적인 수기토론회를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행자가 지켜야 될 수칙, 또 하나는 수기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학습 자료집은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 아카이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또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관련 보도 자료가 있으면 신문이라든가 다양한 미디어의 자료들을 같이 첨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의와 관련된 관련 전문가들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명단과 연락처를 대체로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충돌하는 지점, 쟁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학습 자료집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별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질문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작성자에게 질문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주요 작성자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되죠. 작성자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동등한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게 하고 쉬운 용어로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발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제와 논의 주제를 정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작성 원칙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작성 원칙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작성자를 선정하게 되죠. 같은 쟁점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작성자가 작성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를 받은 핵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작성한 내용은 자문단이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의 올바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내용이 시민참여단에게 쉽게 제대로 읽힐 수 있는지 또 분량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등 주로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작성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를 하고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사전학습 자료집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자료집을 완성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기토론회에 참여할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게 되죠. 사전 자료집의 구성의 실제적인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시민공론장과 관련해서 사전학습 자료집을 실제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제1장은 시민공론장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사안에 관한 소개, 그 다음에 추진 배경, 추진 목적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요. 제2장은 수기토론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토론회 의제 선정을 하게 된 과정, 또 수기토론회 진행 과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시민참여단의 역할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3장이 이제 수기토론회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시민공론장의 경우에는 의제가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의제마다 주요 논의 주제가 한두 개씩 있었습니다. 제1 논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2개였었고 제2 의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논의 주제가 있었고 의제 3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논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그리고 주요 쟁점, 정리된 주요 쟁점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전 자료집을 읽으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의견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5장은 성공적인 수기토론회를 위한 제언으로 진행자의 태도, 참여자의 태도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참고 자료하고 관련 전문가 명단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기토론회에 참여할 시민들에게 사전학습 자료집을 제공하는데 그 사전학습 자료집을 어떻게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